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과 통계 본 교과 과정을 들어갈 텐데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통계를 한번 살펴보잖아. 단원을 크게 쪼개보면 이렇게 돼요.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분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 분포. 세 번째는 정규 분포. 네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추정 검증. 이렇게 나와져요. 현재 교과 과정이 이게 총 4개로 갈라져요. 근데 문제를 공부할 때는 쉬운데 만약 문제가 막 뒤죽박죽 섞였을 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선별하지?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질문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두 개가 서로가 관점이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목표가 뭐야? 하면은 목표는 바로 구하는 값이 구하는 값 얘가 바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구해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구하는 값이 뭐다? 구하는 값이 바로 평균 분산 표준차야. 그러니까 평균값 구하시오, 분산 구하시오, 표준편차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산, 연속, 이항분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기본적인 정규분포하고 검증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 이것은 조건문, 목표가 뭐냐면 조건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조건문에보다는 배경이 낫겠죠? 조건문도 아니고 배경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주겠다 이게 되는 거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주겠다. 이거는 내가 구하는 값이 아니고 제시하는 값이다 이게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줄게. 뭘 가져와? 구하는 값은 확률이 되는 거야. 구하는 값은 확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나보고 구해오라고 하냐. 그 문제의 마지막에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해라 라고 할 거냐, 아니 이거 줄 테니까 다른 값 가져와 라고 할 거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것의 목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수업 내용을 따라오시면 매우 쉬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여기서는 앞에 설정을 깔아주고 구하는 값이 뭐다?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정규분포 추정 검증은 평균 분산 표준차는 기본값으로 줄게. 다른 값 내놔. 다시 말하면 확률값 내놔. 라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현재 우리가 이 값을 구할 때 평균 분산 표준차 구하려면요, 각각의 별량들의 합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를 써서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1에서 수열을 배웠으니까 그 시그마를 통해서 값을 구하자라고 할 수 있다면 여기서는 적분의 기호를 써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실제 연속확률 분포도 평균 분산 표준차를 구할 수는 있지만 현 교과 과정에서는 적분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면 현재 이산확률 분포, 이산확률 분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 분포, 이 과정은 우리가 합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이 두 개 과정은 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건문이나 구하는 값이 바로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됩니다. 조건문 구하는 값, 이것이 바로 뭐다?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뜨면 무조건적으로 뭐다? 아, 이거 이산확률 분포구나, 아니면 이항 분포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해 주세요. 대신에 연속확률 분포는 원래는 할 수 있어요. 원래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그마를 빼자 라고 하니까 결국 여기서는 평균 분산 표준차를 못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는 것은 그래프를 주고 확률값 구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뭐 물어보니까 조건문 또는 구하는 값이 뭐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철저하게 기본적인 확률값 구하시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도 알고서 이제 본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기본 스케치를 해놓고서 하나하나 빈 공간을 채워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수업할 때 계속해서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평균, 분산, 필편차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산확률 분포, 이항분포구나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게 기본 스케치, 통계에 대한 기본 스케치라면 지금부터 이제 본 교과 과정이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현재 이산확률 분포가 뭘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산확률 분포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딱딱 끊어지는 케이스를 설명해 줘요.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가 딱딱 끊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값이 딱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교집합 자체는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주사위를 동전을 2번 튕길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2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몇 번 나오니? 라고 묻는 거야. 던진다 보면 최악의 경우는 0번, 그 다음에 1번, 최대값은 2번, 0, 1, 2 모든 분포도를 다 가져와.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0, 1, 2 중요한 것은 교집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이게 되는 거야. 우리는 무조건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부분.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를 알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별량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별량에 대한 그 분포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산확률 분포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산확률 분포표 작성 필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구할 수 있다면 요게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이 과정은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별표를 막 이렇게까지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만큼 이산확률 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야 하라면 이산확률 분포표다. 그러니까 확률에 대한 별량을 다 갖고 있어야 평균이든 분산이든 필편차든 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 표가 학생들이 방금 전에 개념 정리 배웠지만 좀 낯설 거예요. 뭐가 낯설 거냐? x하고 px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럼 별량이 뭔데? x1, x2, x3 해서 마지막엔 xn 토탈 확률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왜 확률이 나와? 이게 되는 거예요. 확률? 이게 뭐야? P1, P2, P3 해서 Pn까지야.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을 때 모든 별량을 다 더한 후 n을 나눠주면 평균 구할 수 있고 편차의 제곱들의 평균은 뭐다? 분산이다 배웠는데 갑자기 확률이 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간단하게 예문을 먼저 보여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얘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 선생님이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공이 현재 포켓볼이 이렇게 총 10개가 있는 거야. 4, 5, 6, 7, 8, 9, 10.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만화죠? 포켓몬스터. 거기서 포켓볼을 팍 연 다음에 거기 포켓몬스터는 다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런 캡슐이 있는 거야. 10개에다가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상금을 넣을 거야. 그것의 개수를 한번 설명해 보자. 자, 선생님이 포켓볼이 현재 10개가 열려있죠. 캡슐이. 자,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폈어요. 자, 10,000원짜리를 꼬깃꼬깃 한 다음에 하나의 캡슐에 넣어놓고 꽉 밀봉했어요. 10,000원짜리가 몇 개? 1개. 자, 5,000원짜리가 2장이 있어요. 각각을 접어서 각각의 캡슐에 넣어준 거야. 그러면 5,000원짜리 몇 개 있다? 2개가 있다. 같은 요령으로 1,000원짜리도 3개를 캡슐에다가 하나, 둘, 3개 넣었어요. 나도 좀 이익을 남게 되니까 빵원짜리가 몇 개 있다? 4개가 있다.
토탈 개수 몇 개? 그럼 10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총 10개가 중에서 만원짜리 하나, 5천원짜리 2개, 1,000원짜리 3개, 빵원짜리 4개를 넣었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걸 놓고 막 돌려버린 거야. 막 섞이게. 그러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누가 만원짜리고 누가 5천원짜리인지 모르겠지. 자, 그래서 하나를 뽑으세요. 뽑아서 캡슐을 열었을 때 나오는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했는데 대신 참가비를 2,000원 받겠습니다. 2,000원? 그러면 이게 2,000원 낼 만한 가치가 있나? 라고 질문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캡슐을 쓱 들여다보잖아?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넣어서 만지다 보면 이건가? 아니야. 이건가? 아니야. 이건가? 만지작 걸리겠죠? 이유가 뭐야? 내 눈에는 전부 다 뭐로 보여요? 만원짜리로 보이죠. 다 만원짜리로. 고개를 돌리려 하면 다 또 빵원짜리로 보인단 말이야. 그쵸? 왜? 현재까지는 내가 오픈하기 전까지는 모든 공의 가치가 다 균등하다 이거예요. 어차피 이 속에 통에 담겨 있는 총 금액은 만원, 3,000원, 총 23,000원이 현재 이 통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23,000원을 10으로 나누면 2,300원. 그러니까 하나의 캡슐의 가치는 얼마다? 2,300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평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세요. 이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원래 원칙은 만원짜리, 5,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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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빵원짜리가 이렇게 4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그것을 몇 개로? 10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야? 10분의 23,000원. 그래서 우리가 2,300원이다 라는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요 설명을 우리가 앞에 배웠던 평균이랑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정리를 바꿔보자. 별량이잖아. 근데 별량 중에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있지 않니?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있지 않니? 그러면 이거를 반복해 적기보다는 차라리 그걸 곱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그래? 그러면 10분의 얼마? 만원짜리가 몇 개? 하나. 5,000원짜리가 몇 개 있어? 둘. 1,000원짜리가 몇 개 있어? 셋. 그러면 빵원짜리가 몇 개 있어? 그럼 넷. 이렇게 되는 거야. 빵원짜리가 총 4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도 어차피 만원, 3,000원 똑같죠? 근데 여기서 정리를 할 때 다 더한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10을 나눠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건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야. 근데 얘도 뭐야? 10개라는 개수야.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 살짝 이렇게 표시해놨단 말이야. 그럴 거라면, 이렇게 할 거라면 차라리 만원 곱하기 10분의 1 해도 상관없겠지. 그리고 5,000원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0분의 2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1,000원짜리 곱하기 10분의 3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빵원짜리 곱하기 10분의 4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 1,000원. 이렇게 하면 500원 곱하기 2는 1,000원. 2,000원. 요거 하면 100원. 합쳐서 300원. 여기 0이니까 결국 2,300원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건 바로 이 방법으로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거야. 그 정확하게 말하면 X하고 현재 보시면 이 별량의 값은 만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다. 빵원짜리도 있다. 자, 토탈 잡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도수라는 걸 배웠을 거야. 도수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뭐와 같냐면 개수야. 각각의 금액의 개수.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만원, 5,000원, 5,000원 적지 말고 만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둘, 1,000원짜리 셋, 빵원짜리 넷, 토탈 개수 10개 아니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거 곱한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면 되지. 근데 차라리 처음부터 나누면 어때? 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자체 개념, 이 10분의 1이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만원짜리 하나 뽑았을 때 만원짜리 나올 확률이 10분의 1. 이거는 5,000원짜리 나올 확률, 1,000원짜리 나올 확률, 그 다음에 빵원짜리 나올 확률이야. 전체 개수 중 만원의 개수, 전체 개수 중 5,000원의 개수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다시 PX로 설명한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토탈 확률 얼마다?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과 과정에서 말하는 확률은 뭐냐면
10,000원짜리의 개수가 몇 개? 하나, 5,000원짜리 둘, 1,000원짜리 셋, 10,000원짜리가 넷. 그걸 미리 10으로 나눠버리면 어때?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 후 이 과정을 쓱 하고 지워버린 거야. 그러면 위하고 아래만 남잖아?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평균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 그럼 평균 구할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끼리끼리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x하고 px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발생한 내용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먼저 두 번째부터 적어줄게. 자, 연산하는 건 뭐야?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x에 관한 분포도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평균 구할 때는 방금 봤던 요령처럼 위아래를 끼리끼리 곱해주면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x1, p1, x2, p2 위아래 끼리끼리 곱해서 xn, pn이야 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평균은 끝났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분산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할까? 분산?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편차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다. 즉, x제곱 평균에서 실제 평균에 뭘 해라? 제곱을 빼줘.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이게 x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것에 제곱한 다음에 위아래를 곱해주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런 후 실제 평균의 제곱 빼라.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평균 구할 때도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위아래 곱한다는 거. 실제 구하는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구하는 값? 그러면 실제 시험에 줄 때는 첫 번째, 뭘 낼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ax 더하기 b를 가져와. 또는 두 번째, v의 ax 더하기 b를 가져와 라고 질문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별량의 상태를 어떻게 ax 더하기 b로 해서 구해달라는 얘기야. 근데 저 표는 x에 관한 분포도잖아. 그러니까 이 별량을 싹 다 ax 더하기 b로 바꿔야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라는 얘기인데 저걸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걸 뭘 또 바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실제 저 x에 관한 분포도, 조건문이 x에 관한 분포도니까 x에 관한 평균을 구해주고 거기다가 얼마? a를 더해주고 b를 더해주자. 이게 되는 거야. a를 곱해주고 b를 더해주자. 그거면 똑같잖아. 이게 되는 거야. 따로 별량을 바꾸지 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같으면은 기존에 있던 x에 관한 분산을 구해주고 거기다 얼마를 a를 제곱해서 곱해주면 돼 라고 설명을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알면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산학적 분포는 다 끝났다. 이게 되는 거야. 설명 이해갔죠? 이 표가 왜 중요한지. 이게 하나의 지도란 말이야, 맵. 그러면 상대방이 조금 흔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방이 문제를 좀 어렵게 내야겠다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미정계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미정계수 구하기 이게 되는 거야. 아, 미정계수를 구하게끔 만들 수 있겠구나. 그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야? 바로 확률의 총합. 확률의 총합이 얼마 나온다? 바로 1 나와야 돼 라는 걸 잊지 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다 더해주면 P1, P2 해서 어디까지? 바로 Pn까지 모두 다함값은 확률이 바로 얼마다? 1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미정계수를 구해줘 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부분 확률을 구하자. 제일 중요한 건 이산학적분포에서는 뭐가 없다? 교집합이 없다는 걸 잊지 말아줘.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A부터 X가 B까지의 확률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 제한 범위에 있는 확률 값을 싹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PX가 얼마일 때? A일 때. PX가 얼마일 때? A 플러스 1일 때. 해서 어디까지? 마지막 X가 B일 때까지의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의 주 목적은 뭐다? 바로 미정계수 구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가 기본 과정인데 심화를 하나 설명해 줄 거야.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를 여기서 좀 킬러급으로 어렵게 내면 어떨까라고 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야. 꼭 중요한 것은 확률 변수의 개수와 확률 변수의 개수, 확률 변수의 개수와
바로 확률 분포표. 이산확률 분포표. 이산확률 분포표. 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 만약에 확률 변수가 1개야. 확률 변수가 1개. 그렇다면 이 값은 뭐라고 그래? x라고 할 거거든. 그러면 이때는 표가 어떻게 된다? x, px. 요 하나만 만들어서 문제를 관찰하면 되는 거야. p1, p2 해서 어디까지? pn까지. 토탈 확률은 얼마다?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하나가 나올 때는 보통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마지막으로 확률 변수가 몇 개야? 2개가 뜨는 거야. 확률 변수가 몇 개? 2개. 그럼 그 값이 뭔데? x하고 y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는 반드시 x에 관한 분포들 하나 만드시고요. 현재 여기서부터 토탈 1 이라는 변수 하나 만드시고, 또 하나는 y에 관한 분포도 만들어야 한다. 이게 되는 거야. 아, 이게 y에 관한 분포도 똑같이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토탈 확률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2개의 분포표를 비교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목표는 뭐다? 2개의 이산확률 분포표. 이산확률 분포표 비교하기. 이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절대로 이 과정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상대방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목적성이 뭐냐면 바로 비교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명심할 것은 이게 이산확률 분포에서도 나올 거야. 그때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하나면 표가 하나, 2개면 2개. 그럼 연속 확률 분포도 기본적 확률 변수가 하나면 그래프도 하나. 하지만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기본적으로 변수가 2개면 그래프의 개수도 몇 개? 2개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하면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적어주면 이산확률 분포표의 개수나 연속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개수, 그것도 동일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설명할 때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정리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통계 첫 번째에 대한 개념 정리 다 마쳤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이산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에 관한 문제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